2023 대한민국경제정책대담. 세 번째 주제로요. 정말 이제 우리 홍 의원님 상상하는 한국 경제 미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이 되시기 전에 그 수축사회라는 책, 저도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어왔습니다. 그게 뭐 스테디셀러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축사회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축사회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커왔던 시대는 팽창 사회였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파이 분배가 더 커지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 그 전제는 인구도 항상 늘고 있고 경제도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왔던 거고요. 그러나 21세기를 돌아서서 특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팽창사에서 저는 수축사회로 갔다. 우리 파이가 이렇게 커지던 날, 여기서 일단은 제로섬이죠. 정지된 정도고요. 정지됐는데 어떤 나라는 커지고 어떤 나라는 줄고 그러겠죠. 근데 왜 주느냐? 첫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오염에 환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환경하고 안전입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의 회복력의 시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외계인이 먼 여행을 와서 지구를 딱 왔는데 지구의 가장 나쁜 것, 지구에 대해서 지구를 가장 해악을 끼치는 걸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를 하고 지구를 좋은 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거 대상 1호가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막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참 비유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쓰던데 환경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우리 삶으로 들어간 거죠. 가까이는 내 집안의 공기청정기부터 뭐 연수기 뭐 이런 거 뭐 건강식품들 다 먹고 있고 멀리는 집에서 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서 태양광을 하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로 우리 시스템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던데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냐 다 합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사람들의 숫자, 소비자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거죠. 세 가지를 놓고 스토리를 만들면 안 써도 되는데 옛날에는 안 쓰던데 돈을 쓴다. 환경에. 돈 쓸 사람은 준다. 물건은 생산성이 증대해서 많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공급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사의 개념은 이 세 가지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갖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고 공급광이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합시장이 되다 보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많은 국가들끼리 싸워야 되고 싸우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제로섬 전투적인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큰 대의보다는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은 더 이기주의화되고 사회성은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는 세상. 이걸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제가 수축사회라고 엮어 놓은 거고요. 지금도 그 수축사회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어긋난 거고요. 이번에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다시 수축사회로 또한 복귀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축사회로 들어섰다 보니까 좀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것도 그런 흐름에서 파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둘이 같이 먹을 수가 없다요, 파이가. 한 사람이 사라져줘야지만 내가 많이 먹는다는 이런 원론적인,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가 다시 야만의 세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국가 대 국가에도 되고 우리 사회 내부로도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하다 보면 미중 패권 전쟁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국가,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혹시 제가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잘해야 된다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전쟁은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라든가 뭐 또 금융으로 가서 통화 전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둘이 싸우는데 싸우는 무기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놓고서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아주 전형적인 두 개의 제품이 돼서 한국이 진짜 매우 어렵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진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이 하던 등거리 외교 뭐 양다리 걸치기 뭐도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총체적인 좀 컨트롤 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잇따른 말실수라든가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미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게 되면 양측의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워낙 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영역들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돼도 안 되고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전략을 짜고 국민들이 좀 그것 좀 알아서 노이즈 효과도 좀 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예측보다는 그 미국의 그 파월 의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작년 7월인 건데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한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민첩하게 가장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번 경제 위기가 를 돌파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되고 사람마다 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국을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미국을 가야 된다, 뭐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 뭐 이런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큰 어떤 우리가 큰 대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스트레치라고 해서 대전략 하에 어떤 때는 힘들어도 우리가 의지를 지켜나가면 딴 나라가 또 넘볼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약간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냥 무슨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저 국회 예산 정책처가 2031년까지 뭐 우리 인구 구조, 뭐 노령화 어떻게 되고 우리 잠재 성장률 2%, 명목은 한 4% 이렇게 잡았던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10년 후에 한국 경제의 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 알면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 60년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이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문제가 적은 나라도 드물 정도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올 10월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또 투표한다고 하죠. 아니 나라를 자르겠다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태리도 그러죠. 이태리도 북부랑 남부랑 그러잖아요. 스페인도 그러잖아요. 스페인도 나라 나누자고 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좀 자신감 같아요. 딴 나라들 별 수 없다. 러시아 보면 저게 나라입니까? 지금 하는 짓을 봐도. 그렇죠. 중국도 지금 이제 중진국 함정에 저는 빠진다고 봐요. 빠지고 있는 듯하고 중국의 정치 체제가 이 시장 경제를 흡수하려는 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개발 독재로 더 회귀를 하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은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한국을 건설한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인데 다 건설해 놓고 한국만 문제 있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딴 나라 보시면 문제 훨씬 심각하다. 일단 자신감을 갖자. 우리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혁들이 뭐 현 정부에서는 연금, 노동, 대학 교육 개혁인데 이제 대학 교육 개혁을 지금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건강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혁에 인구 구조로 지금 존재가 어려워요. 이것도 해야 되죠. 국토 균형 발전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고령자 뭐 돌봄을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식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밀가루 같은 거 100% 수입하듯이 우리가 쌀은 남는데 딴 거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조정한다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상당수가 갈등과 관련된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수축 사회가 되면서 일종의 제로섬 누가 좀 이익이 되면 누가 손해가 나오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 조정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죠. 2030년이 아니라 2040년, 50년에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스스로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독일도 돌파할 거로 봅니다. 지금 우리 위에 이제 미국 밑에 큰 나라 중에서는 독일이 있고 그 밑에 뭐 우리가 일본도 제낄 거고 10년 내로는 일본, 프랑스, 영국 저는 제낄 거로 보거든요. 우리가 탑3까지 갈 수 있는데 독일도 제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서 우리가 좀 힘을 모은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지금 단계에서는 60년 만에 많은 부분들을 지금 말 그대로 개혁. 근데 개혁은 하기 굉장히 힘든데 성과는 한참 오래 걸리거든요. 한참 있다 나타나는 시간차가 있어요. 타임렉이 있어갖고 지금 개혁하면 뭐가 달라졌는데 다른 거 없는데 근데 그 효과는 3년, 5년, 10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진짜 개혁에 나서는 게 아프지만 우리가 충분히 저는 뭐 미국을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되게 뭐 탑3 정도도 제가 보면 10년은 어려도 20년 내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 정도 가려면 어떤 산업들이 좀 이끌어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산업을 주도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좀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래에 어떤 산업을 좀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 K뉴즈를 하면서 우리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정했을 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정한 거거든요. 그건 다 맞죠. 그런데 여기다 추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수소 기술이라든가 뭐 또 AI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태동 산업이긴 하는데 그건 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한다기보다는 규제를 해제해서 하는 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을 짓고 여기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설 투자와 관련되는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산업들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딴 사람들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에 가면은 가장 맛있는 그 음식이 뭐 비비고 만두라며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유럽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이든지 세계 1위가 되면 돈을 벌어요. 일자리 만들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라면도 세계 1위잖아요. 만두도 세계 1위 하는 거잖아요. 비비고 만두가.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요즘 한우 같은 게 일본 와규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한우도. 그러니까 음식료도 F&B 음식료에서도 우리 그럴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우리 수제 맥주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수제 맥주 상품화돼 갖고서 여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조만간 수출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물이 좋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산업에서 세계 1등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탑티어를. 우리가 지금 6, 7등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세계 6, 7등 하는 회사가. 그런데 1등이 되게 되면 1등이 다 먹잖아요. 그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슈퍼스타 한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광고비도 그렇잖아요. BTS가 다 먹지 뭐 그 밑에 별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 조용필 나오면 조용필이 다 하고 딴 데서 나가듯이.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졌고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철강 산업에서 포스코가 옛날에 뭐 1등도 갔었지만 지금은 M&A 되면서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포스코가 뭐 예를 들면 수소 뭐 용융 환원법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갖고서 친환경적으로 만들면은 지금도 효율성에서는 1등인데 그런 새로운 기술을 와서 그냥 적극적으로 해보서 철강에서 1등 나온다 이죠. 철강에서 1등 나오면. 그러면 모든 산업에서 1등이 몇 개씩만 있으면 한국 그냥 가는 겁니다. 1등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원책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전통 산업에 왜 저게 되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고용은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LNG 선에서 보잖아요. 최근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관으로 이동하던 천연가스가 이제는 배로 이동하는 LNG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운반하는 배를 거의 90% 이상 한국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LNG 선은 1등이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그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 문제가 나온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부 다 이게 산업이 가스 관으로 가던 게 러시아 가던 게 이제 중동이나 다른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배가 되죠. 1등 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1등 산업을 지원하는 거를 저는 진짜 꼭 좀 하고 싶은데 뭐 제 능력이 안 돼서 아이고, 그런 능력 좀 발휘하셔야 되죠. 네, 저도 최근에 좀 울산 몇 번 강의하러 가봤습니다만 그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표정이 좀 상당히 밝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새 저희 학생들 젊은 친구들 좀 만나보면은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전자, 포스코, 조선업종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BTS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한류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반도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류에는 그 많은 고용이 창출되거든요, 내수에. 반도체 공장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AS 기계 고장난 거 고치는 사람들이지 다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주는 영향은 한류가 더 클 겁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1등하는 산업들을 많이 만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직업의 가짓수인데 미국이 직업이 한 3만 개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 반이더라고요, 직업의 가짓수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돼야지만 새로운 저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맥주 하면은 뭐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2개만 먹었는데 지금은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고 역으로 두 회사들은 또 외작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다양성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도 만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젊은이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소원하는 회사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떤 희망 이런 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나라가 대학교 입학에서 그 예체능이 전체 입학생의 12%인 나라예요.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한류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체능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BTS가 뭘 할 때 BTS가 만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뒤에 있는 회사가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연예인 BTS 개개인이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태어나서 중진국 후반에 태어나서 선진국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입시 교육에만 이제 힘을 하다 보니까 지식의 폭이 좁아요. 지식의 폭을 학생들이 많이 넓혀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넓은 게 좋냐, 깊은 게 좋냐 뭐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게 있어서 수박 겉핥기를 하면 수박 내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겉만 핥았는데 안에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폭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요즘 TV 프로도 보면 공부하는 프로들 되게 많잖아요. 물리학, 역사 뭐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 교육이 좀 잘못된 게 너무 좁고 깊게 올라가는데 좁고 깊게 내려가면은요 그 굴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넓고 깊게 가야 되는. 그런 지금은 우리 문명의 시대에 왔으니까 공부 좀 폭넓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동체와의 삶에 있어서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혼자 컸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내가 싫은 것도 해봐야 되고 나 이외의 사람, 내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도 생활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그 개발 독재 시대 때 세계 기록적인 60년 성장을 보였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병영 국가였죠. 병영 경제. 군대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직이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어로는 코웍이고 한국말은 협업인데 협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와의 어떤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제 학생들한테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제하고 관련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질문 하나 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네. 특히 세계, 특히 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두 가지 놀랐대요. 네. 첫 번째는 한국이 그렇게 재밌는 게임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게 놀랐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 구글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 조회 건수가 급증했었다는 겁니다. 황금이 예, 황금해야 되니까. 근데 1달러 1,200원, 1,300원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화폐 단위가 한국이 이렇게 낮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만 달러면요. 미국 거 신규 주택이 지금 중간 가격이 한 5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 달러면 미국서 집을 두 채나 살 수 있는 돈인데 한국 10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그 100달러도 안 되거든요. 옛날부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발표되는 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우리 국내가 가지고 있는 국내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1경 702조더라고요. 1경 하면 동그라미가 16개. 이거 계산하기 전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IT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거 계산하기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논리는 교수님과 생각이 동의를 하고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돈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게 저기 베트남이죠. 그런데 이 환율 숫자가 높아서 아주 망한 나라들이 망해 있고 숫자가 높으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칙 연산을 그 나라 국민들 수학 실력이 좋지 않을까 농담같이 해보는데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때니까 안정 국면에 되면은 저는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회에 딱 정비를 해놓아야지만 앞으로 가상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 단계로 우리나라의 이제 화폐 단위나 이런 것들을 글로벌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사실 우리가 돈 벌어오는 거 해외 가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려고 하면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괜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시장에 대한 지금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시장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는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로 시장이 안정되면 안정됐는데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